좀 관리만으로 일단 좋아질 수는 있다? 좋아지긴 하는데 다 같이 좋아지는 게 문제지. 나만 하는 게 아니고 모두가 다 하니까 다 같이 젊어지는 거지. 아니면은 쉽게 도태되는 거지. 약간 그런 거 아니에요? 막 의대 애들이 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 모였어. 근데 거기서 좀만 안 하면 그냥 날아가는 거지. 주변 분들은 어떠세요? 자주 받기는 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걔가 그 나이에서 안 했으면 더 안 좋아졌겠지? 약간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완전히. 네. 제 친구들이라고 해봐야 이제 뭐 30대 후반이니까 만약에 뭐 60대, 70대 분이 거상을 했어. 그럼 갑자기 확 회춘을 하잖아요. 근데 그 느낌이랑 좀 다르죠. 지금 이제 만약에 30, 40대를 타겟으로 꾸준히 내가 덜 늙기 위해서 하는 시술을 했을 때 이걸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라고 하면은 안 해본 사람이 나랑 똑같은 사람이 있어야 그걸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아예 안 가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하지만 다들 기본적인 관리는 하잖아. 뭐 로션, 스킨 이런 거 다 바르잖아요. 요즘에 아예 안 바르는 사람이 피디님. 저 발라요? 바르네. 아침에는 안 바르고 이런 사람들 보면 확실히 좋게 타고났어도 오는 나이대가 있어요. 피부과를 찾아오는 나이대가. 그건 이제 자기가 항상 자기 친구들보다 피부가 좋았는데 어느 순간 자기가 조금 처지는 거야. 얼굴이 못생겨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지, 피부가. 그럼 자기가 항상 1등이었는데 뭐지? 이러면서 피부과를 오는 나이대가 딱 40대 초반. 이제 서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한 거 막 푸는 사람이 있고 약간 자기만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좀 있고, 이거 괜히 얘기하면 뭐 소개해달라 그러고 했는데 별로였다 그러면 또 자기만 욕먹고 이러니까 그냥 아예 얘기하는 사람 있고, 그리고 그런 자리일수록 더 그러대. 진짜 찐친 말고 약간 어머님들 모임? 얼굴에 아무것도 안 했어. 약간 기싸움하는 그런 자리에서는 나 뭐 안 했는데 왜? 막 이러고 그냥 온대요. 저희 병원에서 했어 하고 그 다음 후기를 나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 좋아졌다고 자꾸 뭐 했냐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 했더랬어요. 로션 바꿔서 그런가? 이랬다고. 뭐 나 크림 바르는 거밖에 없는데? 근데 사실은 뒤에서 막 다 하고 있는 거죠.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진짜 안 하고 있을 수도 있지. 안 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안 하면은 노화가 안 되는 사람이 어딨어. 그러니까 요즘에 안티에이징이라고 잘 안 하고 슬로우 에이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느리게 가게 만드는 거지. 뭐 타고나기를 노안으로 태어난 사람은 어쩔 수 없기는 한데 그래도 그 사람들도 관리를 하다 보면은 그 이제 친구들이랑 얼굴이 맞아지는 날이 온다니까. 노안으로 태어났어도 꾸준히 관리하면은 이게 맞아져요. 근데 노안으로 태어났는데 계속 그냥 난 노안이니까 하면서 가면 진짜 빨리 그냥 늙어 그냥. 관리를 무조건 해라 또 이렇게 하기도 뭐하기는 한데 그래도 이렇게 놓치는 말아라. 아예 그냥 나 놔버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진짜 빨리 늙던데. 이게 마음가짐의 문제인가? 아 몰라 이러면은 바로 진짜 이렇게 확 가는 것 같더라고. 그 마의 주기라는 게 이제 한 4년 주기. 괜찮다가 갑자기 어느 해에 훅 가는 거, 그게 진짜로 저도 제 친구들 보면서 느끼거든요. 되게 괜찮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늙었어. 그런 사람은 관리를 해야지. 그래서 꾸준히 받는 시술은 사실 피부 관리는 그냥 집에서 로션, 스킨, 에센스 열심히 바르고 이따가도 설명을 하겠지만 그렇게 하고 있고, 관리는 솔직히 말하면 제가 너무 게을러요. 진짜 게을러요. 병원 이거 미용 일 하기 전에는 제가 스스로 가서 받아본 시술이라고는 보톡스밖에 없어요. 턱보톡스. 근데 그 피부 관리를 받거나 이런 적은 여드름 많이 났을 때 압출하러 간 거 말고는 안 했는데, 이제 이 일을 시작을 하면서 나보다 좋은 사람들도 다 관리를 하고 있네. 나도 뒤처질 순 없지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한 게 리프팅 관리들. 한 36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한 3년? 3, 4년 된 것 같은데, 가장 했으면 좋겠는 거는 1번 이거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올리지오는 이제 이거는 제품명이긴 한데 고주파 리프팅. 고주파 리프팅 근데 요즘에 그냥 디바이스로도 많이 나오잖아요. 홈케어 디바이스로도 엄청 많이 나오는 게 고주파 리프팅인데, 고주파 리프팅을 하면은 장점은 얼굴에 열을 줘서 콜라겐 생성을 유도하는 거. 그게 그냥 심플하게 얘기하면 고주파 리프팅의 장점이고, 이제 병원에 있는 기계들은 아무래도 그 강도가 더 세다 보니까 효과적인 측면에서 더 극대화될 수가 있겠죠. 집에서 꾸준히 하다가 뭐 1년에 한 번 정도는 고주파 리프팅 받아도 좋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는 할 수 있으면 1년에 4번, 그 다음에 조금 시간이 안 된다 그러면 그래도 2번, 2번 정도는 해주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어디가 신경 쓰일 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냐면 여기
나비존에 모공이 조금 늘어나는 것 같이 보일 때, 그다음에 팔자주름이 뭔가 조금 더 깊어진 것 같을 때. 근데 이거는 체중이 감소가 살짝 되면은 바로 얼굴이 뭔가 흘러내리는 느낌이 조금 들어서 그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 여기가 왜 늘어나냐고 하면은 또 슬프게 얘기를 해요. 나이가 드니까 당연히 피부에 탄력이 떨어지잖아요. 모공이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노화, 탄력 저하. 그래서 예전에는 모공이 동그랗다. 젊을 때는 모공이 동그란데 나이가 들수록 모공이 길어진다. 세로로. 처짐. 그래서 피부가 탄력이 떨어지니까 모공도 처지게 되고 모공이 길어지니까 눈에 더 잘 띄고 더 커 보이고. 그래서 모공이 늘어나고 팔자주름이 깊어지면 우리가 항상 이 방향에서 일로 처지거든요. 얼굴이. 팔자가 깊어졌다, 침부골이 처졌다 하면은 늙어 보인다라고 느끼잖아요. 그래서 리프팅을 그때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이쪽을 끌어올리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뭔가 조금 늙어 보이는 느낌이 딱 들면 해야겠다. 그건 회복했는데 스스로. 스스로? 그거는 그거 뭐야, 평생 사는 거 뭐지? 영생을 얻은 사람이다 그런 거지. 아니 노화가 되면 당연히 처지는데 이거를 스스로 회복은 안 되죠. 스스로 회복이 되면 모든 이런 기계가 나올 필요가 없지. 그냥 어려진다는 건데 스스로 회복이 된다는 거는. 두 번째도 사실은 리프팅인데 리프팅이 크게 두 종류예요. 하나가 고주파고 하나가 초음파인데 초음파가 여러분이 모두가 알고 있는 울세라. 울세라는 진짜 다 알던데 울세라가 초음파 리프팅이거든요. 근데 그거에 어쨌든 같은 원리처럼 나온 게 우리나라에서 슈링크가 대박을 쳤었고 그 다음에 슈링크 유니버스가 그 다음에 나온 건데 저는 슈링크 유니버스를 하는데 사실 슈링크나 울세라 하면 뭐 볼페임 생긴다, 얼굴 살 없는 사람들 여기 꺼진다, 오히려 여기는 뭐 당겨져도 여기가 꺼지니까 얼굴이 광대가 부각되고 더 안 좋아 보인다. 제가 딱 광대가 부각되는 스타일이거든요. 만약에 울세라나 슈링크 하면. 그래서 이게 팁을 일부러 가져왔는데 이게 4.5 팁. 슈링크의 팁이 여러 개가 있어요. 3.0 팁도 이렇게 생긴 게 있는데 사실 저는 요거 3.0 팁 안 쓰고 이렇게 된 펜타입 3.0 팁을 쓰거든요. 이게 4.5, 3.0 이게 뭐냐면 깊이예요. 들어가는 깊이. 얼굴살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 4.5에 딱 닿는 그 깊이랑 근데 나는 얼굴살이 별로 없어. 4.5의 깊이에 지방층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방이 녹는 거죠. 그래서 볼이 꺼져 보이고 패여 보이는 건데 그게 부작용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볼살이 여기가 빠지는 게 싫은데 턱라인 올리고 싶고 그래서 요거를 안 써요. 저는 제 얼굴에는 요거는 안 쓰고 요거만 써요. 요거는 3.0 그러니까 3.0mm가 들어간다. 이 피부 표면에서 그러니까 더 얕은 층을 타겟팅을 하는 거죠. 뭔가 라인을 타이트닝을 시키는데 깊이 있는 지방층은 덜 건드리는. 그래서 요거 얼굴살 없는 분들한테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샷수를 조절을 해요. 그러니까 얼굴에 살이 좀 많다. 그럼 얘를 좀 많이 들어가고 얼굴에 살이 없다. 그럼 요걸로 들어가고. 근데 저는 조금이라도 빠지면은 바로 V라인이네가 아니고 뭐야 완전히 해골상처럼 보이네? 이렇게 돼서 그게 싫어가지고 얘를 아예 안 쓰거든요. 그래서 슈링크를 권했을 때 저는 이거 볼살 패여 보여서 싫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근데 여기는 뭔가 심부분 처진 건 올리고 싶어. 그러면은 이거 조절하면 돼요. 근데 무조건 뭐 몇백 샷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팁을 이용해서 잘 들어가느냐가 사실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기계는 잘못이 없다니까. 시술하는 사람이 그분한테 맞춰서 해주면 되게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또 하나는 사마귀. 편평사마귀 들어보셨어요? 편평사마귀? 많이 들어보셨죠? 편평사마귀가 없는 사람을 제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다 있어요. 근데 이거는 바이러스거든요. 사실 완치도 잘 안 되고 제거를 했다고 해도 재발률도 엄청 높아요. 그래서 주로 뭐 햇빛 많이 볼 때 보통 이제 눈가, 반자 이런 데 많이 좀 생기고 저 같은 경우도 눈두덩이에 좀 잘 생기는 편이고 그 다음에 몸에도 잘 생기고 출산하신 분들도 아기 낳고 어쨌든 면역 체계가 많이 바뀌잖아요. 체질이 많이 바뀌면서 사막이 확 올라왔다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근데 그거를 왜 주기적으로 하냐면 제가 재발이 잘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 1년? 1, 2년에 한 번 정도는 한 번씩 제거를 해주는 게 좋아요. 보통은 이게 계속 번지는 게 아니고 몸이 안 좋을 때 한 번씩 확 번지거든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잘 안 보이는데 나중에는 색소처럼 보여요. 약간 갈색 색소. 여기에 뭐 남편이 여기에 뭔가 색소가 되게 많은데 지저분해서 색소 좀 빼주세요 하고 오시는 분들 계시는데 가까이서 보면은 여기 보면은 다 약간 오돌도돌하게 갈색으로 토돌토돌토돌하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제거만 해도 피부가 갑자기 뭔가 매끈매끈해 보이고 되게 요철이 사라진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막이 많으신 분들은 그것만 빼도 피부 진짜 좋아 보여요. 근데 그게 있음으로 해서 피부가 또 지저분해 보이고 그래서 빛 같은 거 비쳤을 때 이렇게 해보면은 우두두두두두 올라와 있는 게 편평사막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저 그거 보면은 막 못 참거든요. 사마귀 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왜냐면 그거 자체가 피부를 되게 안 좋아 보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마귀 빼는 거 이거는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얼굴만 빼는 분들이 있는데 목에 되게 많거든요. 뭐 그래서 맨날 이렇게 만지는 분들이 있어요. 되게 잘 옮아요 사마귀는. 그래서 사람끼리도 되게 잘 옮으니까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보이면은 제거하시는 게 좋아요. 뭐가 문제냐면 이것도 너무 그런가? 그러니까 관리를 그동안 안 하다가 처짐이 생겨서 오셨어요. 근데 리프팅 레이저를 하면 막 이렇게 되나요? 막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잡으시거든요, 피부를. 안 되지. 저 그냥 안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절대 안 된다. 그거는 거상을 해도 붓기 빠지면서 그 정도의 처짐은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시술을 받을 때 너무 막 만능인 것처럼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거는 병원들이 잘못한 거긴 해요. 광고 같은 거 보면 반쪽 해놓고 한쪽 막 이렇게 올라가고 한쪽 뚝 떨어져 있고 이거 받으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긴 하지. 우리가 잘못했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그 정도로 기대는 안 했을 텐데 그렇게 자꾸 보여주니까 영상에서도 보여주고 막 한쪽 해놓고 하자마자 즉각적으로 반쪽 올라간 거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건 실제 효과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우리 고기 구우면은 오그라들듯이 피부도 열 받으면은 오그라들어서 올라가 보이는 거거든요. 그건 실제 효과가 아니에요. 그거에 속으면 안 돼. 그래서 오그라들었다가 효과가 천천히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콜라겐이 생성이 되면서. 그래서 리프팅이 되는 효과를 주는 거지. 이렇게 한쪽 해놓고 막 올라갔죠 효과 좋죠? 이거는 사기. 그래서 그거를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꾸준히 적금 들듯이 피부가 탄력을 잃지 않도록 얘네가 훅 가지 않도록 천천히 적금을 들겠다. 그래서 내 친구들 중에서 내가 짱을 먹겠다. 그거를 목표로 가면은 좋은 거. 너무 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그거는 내 병원이 잘못한 거지. 더 할 말 없네. 병원이 잘못한 거. 죄송해요. 끝.